자, 두 번째 챕터 화재입니다. 연소에 이어서 불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화재라고 하는데, 불이 어디에 나는지에 따라서 화재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화재에서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일반 화재는 A급 화재라고 부르고요. 기름이나 가스, 사료 위험물 이런 데서 불이 나는 것은 유류 화재, 그리고 전기 관련해서 불이 나면 C급 화재, 금속에 불이 나면 D급 화재라고 합니다. 이 화재를 표시할 때 A급 화재는 하얀색, B급은 황색, C급은 청색, D급은 무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어디에다 표시를 하냐면 소화기에 이렇게 ABC 동그라미에 이렇게 색칠을 해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화재 분류에 따라 표시 색상이 옳은 것을 이렇게 골라 보시면, 유류화재가 황색이고 유류화재가 황색, 전기화재는 청색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재의 종류와 색상까지 연결을 해 주시고, F급 화재 그리고 K급 화재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도 알아두시면 요새 기능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좀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F급 화재와 K급 화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재의 현상, 불이 나는 그런 현상에서 첫 번째, 플래시 오버는 카메라 플래시 터지듯이 갑자기 불이 확 타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기체가 모여 있다가 공기 중에 공기가 공급되면서 불이 요렇게 나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이 성장기에서 최성기 상태의 여기를 플래시 오버라고 합니다.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되는 현상이고, 화재로 인해서 가연성 기체가 발화점에 도달하여 순간적으로 실내 전체에 확산돼서 플래시가 터지는 것 같이 불이 붙는 현상입니다. 자, 보일오버는 물이 끓는 건데 어디에서 끓냐면 기름 탱크의 밑면에 물이 고여 있을 때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 보일오버입니다. 자, 유류 화재 탱크 밑면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에 불붙은 기름 분출하는 거고요. 자, 블레비 현상은 물이 끓는 것이 아니라 액체로 된 가스가 기체가 되는 것이 블레비 현상입니다. 보일오버의 보일은 물이 보일을 하는 거고, 블레비 현상의 보일은 액화가스가, 액체인 가스가 이제 끓는 거기 때문에 물과 액화가스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물 수증기라는 말이 보이면 보일오버에 대한 현상이고요. 그런 말이 없으면 블레비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의 화재 현상은 슬롭오버인데, 유류 화재 표면에서 B점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해서 소화약재가 불이 붙으면서 기름을 분출시키는 현상이 슬롭오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는 보일오버랑 블레비 현상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요. 블레비 현상은 기름 탱크에서 수증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액화가스가 폭발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뿜는 현상, 물방울이 되어서 탱크 밖으로 넘치는 현상, 슬롭오버나 이런 다른 화재 현상에 대한 것인데,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실기에서는 전혀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 명칭 정도만 보시고 기출문제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폭발입니다. 폭발은 이렇게 크게 불이 나는 거, 큰 소리와 속도와 이런 걸로 이제 불 나는 걸 폭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불 나는 것을 폭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갑자기 확 터져버리는 것을 폭괭, 폭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분하는 속도의 기준은 음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리보다 느리면 연소고요. 소리보다 빠르면 폭발입니다. 자, 폭발이 잘 되는 조건, 즉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 빠르게 불이 타는 조건은 관지름이 작을수록 모여 있으니까 빨리 탈 수 있고요. 압력이 높으니까 이제 빨리 탈 수 있습니다.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수록 그렇고요.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큽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산업안전 쪽에서는 이거를 쓰도록 하기도 하더라고요. 위험물에서는 실기에서 아직 나온 적이 없지만 필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관 속에 방해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걸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압력이 높아야 되고, 에너지가 클 경우니까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분진 폭발인데요. 폭발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폭발이라서 따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전혀 불 붙을 것 같지 않은 가루인데 공기 중에 이렇게 꽉 차 있으면 그것도 나름 폭발력이 있게 빽빽하게 있으면서 갑자기 폭발을 해버립니다. 가볍고 작은 물질인 경우에 분진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금속의 분말들, 이 금속 중에서도 무거운 금속 말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유황 같은 이런 가벼운 금속들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곡물, 밀가루, 설탕, 전분 이런 것들이 분진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밀가루 만드는 공장 이런 데서 이제 화재가 났다는 뉴스가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긴 작은데 가볍지 않으면 분진 폭발 안 하는데요. 가볍고 작다 해서 가볍다의 기준은 공기 중에 뿌렸을 때 계속 뿌옇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땅으로 바로 내려오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 시멘트나 모래, 석회 분말, 분필가루 같은 건데요. 이제 공기 중에 뿌리면 일부는 이렇게 뿌옇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바로 땅으로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꽉 채울 수 없는 물질들은 분진 폭발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습식 공정으로 한다. 가루가 안 날리도록 이렇게 물 뿌리는 거고요. 대신 위험물 중에서는 물과 반응해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배관의 연결 부위나 누출 염려가 있는 곳은 밀폐를 해야 되고 분진이 외부로 누설할 시 위험함으로 밀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 뿌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분진 폭발 외에도 분해 폭발, 중합 폭발, 산화 폭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연 발화의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물질이 분해 폭발이고 어떤 물질이 중합이고 어떤 물질이 산화 폭발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